자,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머지 파트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키워드는 주축, 주응력 뭐 이런 것들인데 챕터 3.3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제목을 적자면은 프린시팔 axis of stress tensor and principal stress 뭐 이렇게 하고, 또 추가적인 키워드로는 invariants 불변형이죠, 한국어로. 그 다음에 스피리칼 데비에트리 스트레스 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은 이 주축과 주응력에 대한 설명인데,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Definition of Principal Axis, 이 주축의 정의인데, 주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텐스라는 거는 좌표축에 따라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성분은 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좌표축을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특정 좌표계에서는 스트레스 행렬이 대각 성분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좌표축을 우리가 주축이라고 하고, 그때 그 대각텀에 남은 그 응력들을 저희가 주응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적으면은 좌표 변환 시에 어떤 좌표로 딱 만들게 되면은 대각텀만, 응력 행렬의 대각텀만 남는 성분이 있게 되고, 그 좌표축을 주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응력, 대각텀 응력은 수직 응력 성분이죠. 비대각 성분이 전단 응력 성분이고, 대각텀이 그 면의 노말 배경의 그 폴스 성분이니까, 이때 수직 응력을 주응력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재료학을 했으니까 알다시피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면, 스트레스 텐서라는 개념은 이 포인트에 따라 다르죠. 포인트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별로 당연히 그 스트레스 성분이 다를 거고, 일반적으로요. 그러면은 주축도 주응력도 다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럼 이 주축과 주응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있는데, 주된 관심사 그 세 가지인데요. 1번은 뭐냐면, 어떻게 주응력과 주축을 찾을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있다고 해도 좌표축을 막 돌려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노멀 스트레스만 딱 남는 순간이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찾을 건데, 그냥 시행착오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찾는 거가 하나의 관심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뭐 뒤에 증명을 하겠지만, 주응력이 서로 다르면 그 주응력에 대응하는 주축은 직교하는가? 네, 직교합니다. 나중에 증명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응력이 모든 좌표축에 대해 TIJ 성분 중에 최대 또는 최소인가? 이거 아마 학부에서 모원 같은 거 그리면서 주응력 구하고 그랬으면 알다시피, 주응력이 전체 응력 가능한 모든 응력상 중에 최대 응력과 최소 응력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이고 증명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없이 받아들이자. 자, 그러면은 이제 주응력과 주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은 봐봐요. 우리가 어떤 주축에 대해서 스트레스 텐서를 생각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직교면이 주축에 대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트랙션이 있을 건데, 트랙션이 어떤 주축에 대해서 있을 건데, 그럼 얘가 스트레스 성분이 이렇게 면에 수평한 두 성분과 수직한 성분이 하나가 있을 건데,
주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어 스트레스가 없다고 그랬죠. 시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면에 노멀 스트레스만 있게 됩니다. T, N. 그러면 이 트랙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스트레스 3개를 XY 지성분으로 갖는 건데 그 시어 스트레스 성분이 없기 때문에 트랙션의 방향은 정확하게 이 주응력 방향과 같게 되면서 트랙션과 션은 주응력 방향과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주응력 방향과 동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면의 노멀 방향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은 주축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주축 방향이 된다는 말이고,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는 주응력이 값이 바로 크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트랙션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좀 말로 더 적으면은 왜 동일하냐면은 시어 스트레스가 제로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축 방향과 동일하고, 우리가 식으로 적으면은 텐서 노테이션으로 적으면은 이 t의 n이 이제 주축 방향입니다. 그게 주응력의 크기를 람다라고 하면은 람다의 n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 텐서 그 트랙션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적으면은 n 내적 t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시얼 노테이션으로 보면은 ti라는 게 람다의 ni고, 이거는 아마 다들 알다시피 nj의 t의 ji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적으면은 우리가 뭐 바로 n의 트랜스포즈의 t 빼기 람다 i 이퀄 제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그 t라는 게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치면은 람다의 n 트랜스포즈, 걔가 n의 트랜스포즈의 t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는데, 얘를 이제 바꿔서 적으면 n의 트랜스포즈로 빼면은 t 빼기 람다 i 이렇게 해서 이게 0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덱스 노테이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t의 ji 빼기 람다는 상수기 때문에 크로네커 델타 ij를 붙여주고 nj 이렇게 하면은 이게 0이다 랑 같은 식이 돼요. 왜냐면 이거 전기하면은 이 크로네커 델타 ij의 nj는 i랑 j랑 같을 테니까 이게 ni만 살아남아서 람다 앞에 람다 곱해져 있으니까 람다 ni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식을 썼냐면은 그 주응력이라는 거는 거기서 노말 방향의 스트레스 성분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랙션이 당연하게도 주축과 평행하다라는 식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식은 트랙션이 주응력의 크기랑 같고 주축과 평행하다라는 식이고, 두 번째 나온 식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쨌든 간에 걔는 그 노멀 벡터랑 그 다음에 스트레스 텐스의 프로덕트로서 계산이 된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 둘은 당연히 같다이고, 그거를 정리하면은 인디셜 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노테이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풀면은 그게 우리가 주응력과 주축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게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트릭스 노테이션에서 푸는 게 좀 편한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두 행렬 A랑 B를 곱해서 0인데, 그러면은 A가 0이거나 B가 0인 자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명한 경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비자명한 해를 원하게 되죠. 그럼 비자명한 해에 대해서는 A나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인버스를 곱하면은 B 이퀄 0인데 우리는 비자명한 해를 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B가 0이면 안 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저게 성립하고,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은 디터미넌트가 제로가 되는 조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곱해준 거의 디터미넌트 t 빼기 람다 i가 0이 되어야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고, 이걸 구해야지 논 트리비얼 솔루션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행렬식이죠. 그래서 t11 마이너스 람다, t22 빼기 람다, t33 빼기 람다 이렇게 되고, 물론 여기도 t12, 13, 23 이렇게 있을 겁니다. 21, 31, 32 이거 이퀄 제로를 푸는 것이 이제 되는 거고, 얘를 이제 풀게 되면은 얘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람다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돼요. 그리고 얘는 3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아니 3차 방정식이 나오는 건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실근을 가지라는 보장이 어딨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실근의 보장은 이 스트레스 텐서가 시메트리 한다고 내가 그 가공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성립한다고 받아들이자고 했잖아요. 이걸 만족하면은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고유 값은 이거 구하는 식이 사실 뭐예요? 이거 아마 공업수학이나 선형대수를 보면 알다시피 이거 고유값 구하는 식이죠. 고유값 구하는 식이랑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응력이라는 게 스트레스 텐서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거고, 그러면은 주축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텐서의 고유 벡터에 사실 대응되는 값이 된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고유값은 그 매트릭스가 시메트리 대칭 매트릭스면 고유값은 항상 실수예요. 그건 증명이 가능한데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실근을 구하게 되면 그 세 개의 실근이 각각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부르는 주응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구한다? 내가 어떤 특정 각도로 좌표축을 바라봤었을 때 거기서는 그게 만약에 주축이고 주응력만 존재하는 그런 개라고 하면은 트랙션 벡터가 곧바로 주축과 평행할 거다. 그리고 그 크기는 주응력의 크기랑 같을 것이다 라는 식을 딱 세워놓고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고유치, 즉 주응력의 값은 non trivial 솔루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이퀄 제로에서 3차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3개의 중력이 나오고 3개의 중력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축이 3축 직교 개이기 때문에 3개가 나온다는 거는 자명하게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주응력을 구했어. 다음 퀘스천은 뭐냐? 다음은 어떻게 이 프린시팔 엑시스, 즉 주축을 방향, 즉 n을 노멀 벡터를 구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인덱스 노테이션을 썼던 식을 가져다 쓰는 게 좋은데, nj의 t의 ji 이퀄 람다의 ni라고 했던 게 인덱스 노테이션에서 지금 이게 썼던 식이죠. 여기다가 내가 아까 구했던 주응력인 시그마 1을 선택하고 이 시그마 1의 주응력의 그 평면의 노멀 벡터인 주축을 n1이라고 할게요. n1. 그럼 걔를 여기다 대입해요. 걔를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인덱스 그 더미 인덱스 풀어주면은 n의 그러니까 이게 i 이퀄 1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1의 t의 11 플러스 n2의 1의 t의 21 플러스 n3 1의 t의 3 1이 이퀄 시그마 1의 n1의 1 이렇게 식 하나, n1의 1의 t의 1 2 플러스 n2의 1의 t의 2 플러스 n3 1의 t의 3 2 이퀄 시그마 1의 n의 2의 1. i 이퀄 1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그 주축이 n1, n2, n3가 있고 그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에 대응되는 주축인데 거기서 이 n1이라고 하는 그 주축 요 인덱스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 말하는 요 인덱스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위첨자 있는 인덱스를 1로 잡아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식은 그래서 요 식에서 i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i가 2인 경우, 그리고 j는 더미 인덱스니까 i가 3인 경우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n1에 1에 t의 1 3 플러스 n2의 1에 t의 2 3 플러스 n3의 1에 t의 3 3가 시그마 1의 n3의 1 이렇게 해서 요 인덱스 노테이션의 식은 i가 1, 2, 3인 경우에서 요 세 가지 식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시그마 1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축은 n의 위첨자 1입니다. 아래 위첨자 1. 그럼 지금 문자가 몇 개죠? 문자가 n1, n2, n3예요. 시그마 1은 내가 아까 디터미넌트 풀어서 구했잖아. t11부터 t33은 그냥 주어진 스트레스 텐서 성분이 아는 값이에요. 문자 3개, 식 3개니까 그냥 풀면은 n1부터 n3 구할 수 있고, n11, n2, n3를 구한다는 말은 이 n1 벡터의 성분 3개를 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그마 1에 대응하는 이 주축 벡터를 아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식은 결국엔 디터미넌트가 0인 식이잖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라고 하면은 식색의 문자, 식이랑 문자 개수가 같아도 해가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아요. 디터미넌트 0인 대표적인 연립 방정식이 뭐냐면은 x 플러스 2y 이퀄 1이고 2x 플러스 4y 이퀄 1 이런 경우가 디터미넌트 0인 건데, 이거 행렬 매트릭스 방정식으로 적으면 1, 2, 2, 4에 xy가 1, 2 이게 1이 아니라 2입니다. 이거 사실 이 첫 번째 식에다 곱하기 2를 하면 두 번째 식 되는 거라서 이 두 식이 서로 독립적인 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A라고 부르면 디터미넌트 A가 이퀄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이퀄 A 이퀄 0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식도 디터미넌트가 0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식이 독립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세 개의 식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n1, n2, n3를 우리가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시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멀 벡터는 우리가 단위 벡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n1 제곱 플러스 n2 제곱 플러스 n3 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추가해 주면은 이 n1의 1부터 n3의 1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중력 시그마 2에서 시그마 3에 대응하는 n2랑 n3를 구하면 됩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축 길이는 직교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내가 n1 아까처럼 구하고 n2도 아까처럼 구하게 되잖아요. 그럼 n3는 또 이거 연립 방정식 풀어가지고 귀찮게 안 구해도 돼. 왜냐면은 n3는 어차피 n1과도 직교하고 n2랑도 직교할 거니까 얘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로 구하면 돼요. 아시죠? 외적을 하면은 나오는 결과도 벡터인데 그 벡터는 그 외적한 두 벡터랑 항상 직교한다. 그래서 n1과 n2를 구하고 주축끼리는 서로 상호 직교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n3는 바로 외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뭘 증명해야 되냐? 주축끼리 서로 직교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건이 붙어요. 주응력이 서로 다르면 이걸 주응력끼리 대응하는 주축 길이가 서로 직교합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건 제너럴 프로젝션 티오리럼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고 있냐면 T1 내적 N2가 T2 내적 N1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주축의 정의상 이 T1이라는 거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시그마 1의 N1 이렇게 적을 수 있고 T2라는 거는 시그마 2의 N2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대입하면은 시그마 1의 N1 내적 N2 이퀄 시그마 2의 N1 내적 N2 이렇게 돼요. 그럼 정리하면은 시그마 1 빼기 시그마 2의 N1 내적 N2 이퀄 제로인데 주응력이 서로 다르니까 이게 0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이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직교한다. 노멀 벡터 서로 직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응력이 서로 같으면은 직교한다는 건 보장을 못하죠. 만약에 이제 다음 이제 논의로 만약에 세 개 중에 두 개의 주응력이 같으면은 상호 직교한다는 얘기는 모르겠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주응력이 다른 한계가 있겠죠. 세 개 중에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면은 주응력이 다른 한계의 경우 얘는 유일하게 주축이 결정됩니다. 주응력이 같은 두 개가 남겠죠. 그럼 주응력이 같은 두 개는 서로 직교하면서 주응력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놈 주응력이 다른 이 하나랑 직교하도록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하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한한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된다. 비유일하다. 즉 주축상이 비유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주응력이 다른 한 개는 그냥 고정값으로 정해지고 나머지 두 개는 지들끼리 직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결정된 얘랑 또 수직이면 돼요. 이렇게 쌍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선택해도 된다는 말은 뭐 예를 들어서 좀 돌려서 이렇게 돼서 얘를 N2, 얘를 N3로 선택해도 지들끼리는 직교하고 또 원래 고정된 N1이랑은 직교하니까 빙글빙글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 이런 상황일 때 주응력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주축이 되고 주축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응력 상태를 우리가 실린더리컬이라고 해요. 실린더리컬이라고 합니다. 실린더리컬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무슨 의미냐면은 주축이 유일하지 않다는 거는 어떤 좌표축을 딱 잡았었을 때 노멀 벡터만 딱딱딱 생기는 노멀 스트레스만 딱딱 생기는 좌표축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n1은 고정됐지만 n2, n3를 저렇게 돌려가면서 그때마다 좌표 변환을 해서 응력 성분을 봤었을 때 항상 시어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 즉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원래대로 주응력이 다 다르면 딱 하나의 좌표축에 대해서만 시어 스트레스 없는 상태가 딱 나오는데, 좌표 변환 공식을 적용하면 이 실린더리컬 같이 주응력이 두 개가 같으면은 하나는 고정된 값이고 나머지 두 개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직교 좌표계에 대해서 좌표 변환을 했었을 때 늘 시어 스트레스가 없게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세 개가 모두 주응력이 세 개가 모두 같은 경우도 있겠죠. 모두 같으면 이 경우에는 상호 직교하는 3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모든 축에 대해서 항상 스트레스 텐서는 다이아고날 텀 이런 상황을 스피리칼이라고 부릅니다. 즉 중력의 세 개가 모두 같으면 내가 어떤 3축 직교하는 좌표계에 대해서 좌표 변환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텐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TIJ에 바로 할 때 이 바 시스템을 어떻게 잡든 간에 항상 대각텀들만 남는다는 거죠. 여기는 다 제로가 되고 세모로 표현은 다 제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주응력이 세 개 같은 경우고, 이런 경우를 스피리칼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응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변량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스피리칼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황이 있어요. 이 스피리칼이 대표적인 예시가 하이드로스태틱 상태예요. 하이드로스태틱 상태에서 무어 서클이 점이고, 하이드로스태틱이라는 거는 저희가 강의 자료도 옛날에 시작할 때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바라봐도 압력이 다 동일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바라봐도 압력이 들어가는 건 어떤 축에 대해서 바라봐도 항상 동일한 스트레스를 갖는 상태이고, 대표적으로 하이드로스태틱 상태가 이 스피리칼 스트레스 그 스테이트의 예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변량을 할 거예요. 불변량, 영어로는 invariant라고 합니다. invariant.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텐서의 성분이라는 것은 기준 좌표축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적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텐서의 성분은 기준 좌표축 따라 변하지만, 텐서라는 거는 좌표축에 무관한 물리량입니다. 그 자체는 성분이 아니라 그 텐서라는 그 자체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도, 벡터도 좌표축에 따라서 성분은 변하지만 좌표축에 무관한 물리량이라서 변하지 않는 불변량이 존재해요. 벡터가 뭐가 존재하냐면은 그게 벡터의 크기예요.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성분은 좌표축을 돌려감에 따라서, 자 그림을 좀 도식을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어떤 벡터가 있으면 내가 좌표축을 이렇게 잡냐에 따라서 각 방향의 성분이, 그 다음에 좌표축을 좀 다르게 잡겠습니다. 아마 이해될 건데, 좌표축을 이렇게 잡으면 그때마다 이 사용 성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축에 대해서 크기는 바뀌지만 벡터의 길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절대 안 바뀌죠. 그런 것처럼 텐서도 각각의 성분은 좌표축에 따라 바뀌지만 어떤 변하지 않는 불변량이 존재한다. 불변량이 존재합니다. 벡터도 좌표축보다 벡터의 불변량은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텐서의 불변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텐서의 불변량은 어떤 좌표축에 대해서도 행렬식을 계산해서 우리가 주응력을 구했다고 했었을 때 주응력이 변해요, 안 변하겠죠. 내가 TIJ라는 놈에 대해서 주응력을 구하나 TIJ 바에 대해서 주응력을 구하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스트레스 텐서라면 같은 주응력이 나올 거죠. 같은 주응력이 나온다고 하면 뭐가 같아야지 같은 주응력이 나오냐면은,
아까 주응력을 구한다고 했으면은 이 t11 빼기 람다 t22 빼기 람다 t33 빼기 람다의 디터미넌트 이퀄 0에서 3차 방정식 풀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바가 붙은 경우에도 3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바가 안 붙은 경우에도 3차 방정식이 나올 건데 그 3차 방정식이 개수가 서로 다르면 방정식의 해가 다르겠죠. 그렇다면 3차 방정식의 개수가 서로 어떤 좌표축이든 같아야지만 같은 주응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좌표축에 대해서도 행렬식 계산해서 얻은 3차 방정식의 개수는 동일해야 돼. 왜? 주응력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 3차 방정식의 최고점 개수를 1로 고정시켰을 때 2차, 1차 상수 개수를 각각의 그 개수를 불변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람다 세제곱의 마이너스 i의 t의 람다 제곱 t가 이제 스트레스 텐서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2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3차항의 개수를 각각 1차 불변량, 2차 불변량, 그 다음에 3차 불변량을 얘기를 하게 돼요. 1차 불변량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걸 외우는 거는 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냥 알려만 주는 거예요. 얘는 t11 플러스 t22 플러스 t33여서 tkk이고 2차 분별량은 이건 이제 좀 노테이션을 쓰면 2분의 1의 t의 ij, t의 ij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t의 kk t의 kk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분별량은 이거는 t의 원본부터 t의 33 이 스트레스 텐서의 그 자체의 디터미넌트 스트레스 텐서가 되고 걔는 6분의 1의 입실론의 ijk 입실론의 pqr에 t의 ip t의 jq t의 kr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적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임의의 어떤 축에 대해서 불변량 이러는 거고 불변량이라는 건 어떤 축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니까 불변량인 거잖아요. 가장 계산하기 편한 건 뭐냐면은 주축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주축에 대해서 불변량을 계산하면 주축은 비대각 성분이 다 빵이니까 그럼 그때는 주응력에 대해서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3 이렇게 되고 타우의 t는 마이너스 시그마 1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2 시그마 3 플러스 시그마 3 시그마 1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분변량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계산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모든 축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가지는 불변량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주축에 대해서 불변량을 구한 거는 tij의 비대각 성분을 다 0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t11, t22, t33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로 주고 나머지 다 0으로 대입하면 여기 있는 식에 대해서 t11부터 t33 중에 대각 성분 얘를 시그마 1, t22를 시그마 2, t33를 시그마 3를 두고 나머지 다 0으로 두고 계산하면은 이 주축에 대한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량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리컬 앤드 데비아트릭 스트레스 텐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칼 앤드 데비아토릭 스트레스 텐서. 그래서 먼저 평균 수직 응력을 정의를 하는데 평균 수직 응력이란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P라고 적고 P는 압력이니까 보통 이제 노멀 스트레스는 인장을 플러스로 보고 압력은 이제 압축하는 방향을 플러스로 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고 걔는 3분의 1 평균 수직 응력이니까 수직 응력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텐서의 대각 성분이죠. 그 대각 성분의 합을 3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얘는 C로 적으면 3분의 1의 T의 KK.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 텐서가 이렇게 있었을 때 노멀 스트레스 성분 3개를 다 더하고 3분의 1로 나눈 거를 이제 평균 수직 응력이라고 하고 걔를
이 마이너스 P 압력으로 치면 부호가서로 반대니까 마이너스 P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 T11 플러스 T22 플러스 T33는 개별 성분이니까 잘 생각해보면 좌표축이 다르면은 성분값이 달라지니까 이 평균 수직 응력이 달라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T11 플러스 T22 플러스 T33 얘가 first invariant예요. 그쵸? first invariant. 얘는 좌표축에 상관없이 평균 수직 응력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전체 스트레스 텐서는 전체 스트레스 두 개 항의 합으로 분리해서 적을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적을 수 있게 되냐면은 참고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평균 스트레스를 스피 리칼 또는 하이드로 스태틱 스테이트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 평균 스트레스를 스프리칼 혹은 하이드로스태틱 스테이트 스트레스라고 부르게 되고, 그럼 전체 스트레스 텐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럼 전체 스트레스 텐서 TIJ를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시그마 플러스 무언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보는 거고, 이게 스프리칼 스트레스 텐서. 그럼 이 무언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얘를 스트레스 데비에이터, 데비에이터릭 스트레스 텐서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국어로는 편차 응력 이렇게 부르게 되고, 기호로는 T-IJ 이렇게 부르게 돼서 걔는 TIJ의 마이너스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되고, 텐서 노테이션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인덱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죄송합니다. 델타의 IJ 이렇게 적어줘야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텐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요거는 스칼라죠. 스칼라고 내가 만약 텐서로 적는다고 하면은 이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이렇게 있는 응력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 I 매트릭스로 적으면,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PI 이렇게 되고,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적으면은 시그마 델타 IJ 혹은 마이너스 P 델타 IJ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트릭스 노테이션이고, 여기는 인덱스 인디시얼 노테이션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응력 텐서를 적으면은 TIJ는 시그마의 델타 IJ 플러스 T-의 IJ에서 스프리칼과 하이드로스태틱과 데비에이터의 편차 응력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매트릭스 노테이션에서는 T-는 T 빼기 시그마 I고 걔는 T 플러스 PI 뭐 이렇게 편차 응력 입장에서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텐서 노테이션으로 적으면은 단위 텐서 즉 델타 IJ 해당하는 걸 1처럼 적거든요. 그래서 T가 볼드 표시로 1인데 T-가 T 빼기 시그마의 1 이거 볼드 표시입니다. 혹은 T 플러스 P의 1 이거 볼드 표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텐서 노테이션이고, 이게 매트릭스 노테이션이고, 인디시얼 노테이션 한 번 더 적으면 TIJ가 데비에이터릭이 TIJ의 마이너스 시그마의 델타 IJ고 TIJ 플러스 P의 델타 IJ, 이게 인디시얼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왜 가만히 잘 있는 스트레스 텐서를 왜 하이드로스태틱과 데비에이터릭 스트레스를 왜 분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때문이냐면은 구성 방정식 나중에 뛰어나올 텐데, 구성 방정식 만들 때 이 하이드로스태틱 스테이트를 바꾸는 변형 성분과 이 데비에이터릭 스트레스를 바꾸는 변형 성분이 좀 달라서 그래요. 하이드로스태틱 성분을 바꾸는 거는 보통 부피 변화를 유도하는 변형이고, 데비에이터릭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는 전단 변형 모양을 바꾸는 그게 전단력이죠. 전단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방정식을 만들 때 각각 따로따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치역학 같은 경우에 하이드로스태틱 성분은 보통 이케이션 오브 스테이트 EOS를 통해서 압력 같은 거, 하이드로스태틱 스테이트 성분이죠. 압력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데비에이터릭 스트레스가 주로 점성력이에요. 그래서 점성력에 의한 데비에이터릭 스트레스 텐서는 뉴턴 유체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 방정식을 모델링을 하게 되고, 하이드로스태틱 성분은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항으로 해서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로 따로 구성 방정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고체역학에서도 고속 충돌 같은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건 평화형이 했던 건데, 총알 관통한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얘가 녹아내리는데, 그때도 얘가 작용하는 게 부피를 바꿀 때 만들어내는 응력은 보통 EOS로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얘 모양을 바꾸는 이 편차 응력은 JC 모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구성 방정식 모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또 응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용할 때 이 분리가 많이 사용이 돼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거 앞에 있는 기호나 노테이션, 그 다음에 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지 뒤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학부 때나 혹은 대학원 1, 2학기 뭐 최대 석사 이제 마무리하는 학기가 될 텐데,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뭔가 하나의 더 상위 체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묶는,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이거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웬만한 역학을 봐도 새롭다기보다는 이 연속지 역학에서 이 큰 틀을 봤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필수적인 과목입니다. 이상입니다.